일을 하는 동안에는 쉼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은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기에 게으름을 부릴 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쉬울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다면 굳이 이 일을 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이제 밑바닥이라고 하고 왔거든요. 최고 이제 벌이가 갈 데가 없을 때 여기다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나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뭐 이제 이거라도 해야죠. 최고 선택한 게 마지막이 이거 청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쓰레기는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일한 티는 쉽게 안 나도 대충 한 티는 금방 나는 게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자. 니나는 지르기만 하면 된다. 강의실에 일찍 등교한 학생이라도 있는 날엔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될 수 있는 한 안 보이는 데서 쉬어요. 왜 안 보이는데? 아니 보이는 데서 쉬면 뭘 저기 미 아줌마도 놀고 있다고 어떡할 거야. 이제야 겨우 마음 편히 쉬어볼 참입니다. 하루 중 가장 꿀맛 같은 시간. 휴게실에서 먹는 오늘의 첫 끼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물 몇 잔 마신 게 전부인데요. 각자 집에서 싸온 반찬에 밥만 지어서 허기를 달래보지만 14명이 함께 쓰는 휴게실은 식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별로 문제가 공기라고요. 공기가 제대로 안 좋다고. 이게 지금 적응이 됐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와갖고는 여기 잠시도 못 있었어요, 진짜. 좀 쉬면은요, 숨이 툭툭 막혀요. 기침이 나오고 숨이 막힌다고. 갈 데도 없어요. 또 11시 넘으면 11시까지는 꼼짝도 못 해요. 12시까지. 아, 12시까지. 12시까지. 왜요? 예? 왜요? 학교에서, 외출 금지. 그냥 각자 일하는 데서만 쉬래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이곳에서 2시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합니다. 식탁이 아니었네요? 우리가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거예요. 땅에서 먹기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나오기만 하면 주워 모아요. 그래서. 휴게실에 있는 살림은 대부분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서 장만했습니다. 한꺼번에 누울 수도 없고 다리를 펴면 다른 사람과 맞닿을 정도의 공간뿐이지만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 그거 다 여기서 잡아요. 빽빽하니 진짜 움직이도 못해. 한번 누우면. 그거 또 움직여봐 또 옆에서 또 싫은 소리 하지. 눈치 보여요.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건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상으로요? 네, 지상으로 올라가서 쉬고 싶어요. 그게 희망사항. 지상으로 가는 출구는 멀기만 합니다. 휴게실은 지하 6층. 여기 좀 다 놀래요. 여기 이런 데서 어떻게 있냐고. 근데 뭐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있으라는데. 왜 뭐 방이 텅텅 비어도 우리한테는 돌아오잖아요.
넓은 캠퍼스를 놔두고 왜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연 대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게 욕심일까요? 좀 시원하거든요. 바람에 시원하는데 거기를 보니까는 아주 기절한다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커먼 이걸 공기를 우리가 다 마시고 있다는 거지. 저거. 송풍구를 통해 드나드는 매연은 환풍기를 타고 다시 주차장 옆에 있는 휴게실로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는 이제 쓸모한데 이는 땅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대기실 해주지요. 저는 빈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글로 가는 사람이 아닌가 봐. 우리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 우리는 이게 휴게실이 아니라 대기실. 왜? 이따가 불러면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후미진 곳.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늘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 편하게 지내는 꼴을 못 보나요?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LPG 가스 저장소 옆. 사람들의 발길마저 뜸한 이곳에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힘의 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오전에는 저 아줌마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오후에 혼자 있을 때는 문도 잠그고 있어야 되고 무서우니까. 이름만 휴게실일 뿐 임의로 만든 가벽에 천장을 가로지르는 하수관에는 오물이 흐릅니다. 여기 3명 있긴 너무 좁아. 근데 안 해주잖아요. 해달라 해도. 자리가 없대요. 창문 닫아도. 우리는 뭐 자리 핫바리니까 뭐 그냥 있으라면 있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요리 들어놓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옮겨달라고 수없이 요구해도 번번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기대 앉을 수조차가 네. 없는 거야. 너무 등이 시리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스티로폼 안에 붙여놓고. 두꺼운 거 넣고 이거 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외풍이 가려지니까. 다른 건물에는 없는 모기까지 극성을 부립니다. 여기 계시는 아주머니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늘. 괜히 말하면 말한 사람만 밉상이고. 나중에 저기 뭐 보복조치 당하지 않느냐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해고당할까 두려워 숱한 말을 속으로 삼켜야 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쉴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다 밥방 깔고 여기서 냉장고 놓고 그래서 지금도 창문이 썬팅이 돼 있어요. 여기는 창문이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햇빛 들어만 되니까 썬팅 돼 있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변기를 의자 삼아 지친 다리를 쉬고 밥을 먹었습니다. 행여 들킬세라 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의 60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의동 지하에 있는 허름한 휴게실. 비슷한 시기
창문도 없는 지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청소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해 굉장히 더운 여름철이었고요. 그 휴게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성인 남자 3분이 휴게를 하시는 공간인데 한 평 조금 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이 동시에 누우시지도 못하시는 그런 공간에 그분이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한다고 누우셨다가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것인데, 휴게 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그 전부터, 그러니까 용역회사일 때부터 수없이 요구를 했던 게, 지금 그걸 들어주지만, 만약에 그것만 들어만 줬었어도, 조금만 개선이 됐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 그 당시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사업장에서의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바뀌지 않는 현실. 여전히 햇볕 한 줄기, 바람 한 줌 들지 않는 지하에 있지만 5년 전 처음 노조를 만들 때만 해도 이 정도 휴게실은 감히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자리가 또 따로 있어. 쉬는 자리. 쉬는 자리, 눕는 자리도 항상 똑같게 정해져 있어요. 문대식이야, 문대식. 맞아요, 문대식. 자다가 오히려 집에 가면 더 심심해요. 우리 학교. 네, 안녕하세요. 가까워요. 올라오세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되면은 숨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없으면 우리가 그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희는 찾는 게 그게 어쩜 저기가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고. 만약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로 큰일 나면. 그 말은 큰일 나면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으니까요. 자주 이러죠. 이거는 맨날 일상이에요.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소리가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엄청 크게 날 수도 있고. 차가 세게 달리느냐 그에 따라서. 차 지나가는데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깜짝깜짝 웃는. 네, 깜짝깜짝 잠자다가 저희도요. 보니까. 자다가. 청소 노동자의 가장 든든한 뒷배. 휴게실 전수 조사도 하고 또 이런 좀 환경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저희가 더 나아지게 할 방안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진짜 고맙잖아요. 예, 진짜 고마워요, 진짜. 학생들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학교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주니까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노동자분들과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면 학교가 조금 더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수시로 이곳을 방문해 힘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묻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나는 비정규직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좀 편하게 일하는 사무직 할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비정규직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같은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학생이지만 또 미래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남 삶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문제고 내 문제니까 그거를 같이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학생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휴게실을 고쳐준 곳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그 연두색으로 전체가 벽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스티로폴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공사를 건축가 학생들이 돈 들여서 자기네 그 자비로 회비 모아가지고 이거 다 공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좋아요. 알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악한 청소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며 모금을 하고 팔을 걷어붙인 채 벽을 대고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때가 한번 여름이 엄청 폭염이었었는데요. 그때 뭐 정말 죽을 뻔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쵸. 학교한테 말을 해도 사실 학교는 그때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정말 힘드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참 보면서 화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함께 분노하고 공감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 나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내 아이들 같은 애들이, 학생들이 우리 편이 돼준다라는 거는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산 같은 거죠.